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우리가 비행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항공정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전에 점검을 해야 하는 이 항공정보물, 어떻게 습득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판독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관님을 모셔보죠. 이승표 교관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비행교육을 맡고 있는 이승표입니다. 네. 교관님, 이 항공정보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먼저 항공정보물의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자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을 국가에서 국제 표준에 맞춰서 게재를 한 그 정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항공정보물의 이제 종류를 살펴보면은 항공정보 간행물, 약으로는 AI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정보관리 절차, 그 다음에 항공정보 회람, 그 다음에 항공고시보, 저희가 짧게 말하면 노탐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첫 번째하고 네 번째인 항공정보 간행물하고 고시보만 살펴보셔도 충분히 안전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공정보물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항공정보물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계시는 비행장에서 다른 비행장으로 장거리 야외 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의 재원이나 장주, 그리고 형태, 그리고 높이, 그리고 기타 그 공항의 모든 정보들이 바로 그 항공정보 간행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였었던 그 항공정보 간행물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항로상에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비행을 시작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료도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항공정보 간행물과 고시보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비행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항공정보 간행물과 항공고시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항공정보 간행물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또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항공정보 간행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공정보 간행물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속적인 성격의 정보를 수록해 놓은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 국토해양부에서 책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항과 항로, 비행장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이었던 그 비행장에 관련된 공항에 대한 일반 정보 부분만 보고 비행을 하셔도 충분한 안전비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항공정보 간행물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토해양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웹사이트 상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바로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주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AIP, 항공정보 간행물을 확인하는 거니까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본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AIP라고 되어 있는 그 배너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계시는 비행장에서 매년 열리는 사천 에어쇼의 비행기를 전시하기 위해서 사천 공항에 비행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공정보 간행물 홈페이지에서 그 중에서도 AD 비행장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 중에서도 다시 사천 공항에 관련된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사천 공항에 항공정보 간행물을 다운받으시면은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공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운영 시간, 활주로 재원, 장주 고도, 시계 비행 시 입출항 절차, 주기장 위치, 그리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비행하기 편하게 이렇게 비행장에 장주 패턴이나 리포팅 포인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항공고시보는 무엇이고 또 이건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항공고시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공고시보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내용은 관련 시설, 업무 또는 절차가 변경이 되었거나 항공에 관련된 장애가 새로 발생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군 훈련이 생겼다든가 국가의 VIP가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에어쇼 아니면은 나로우의 발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비행 제한 구역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항공고시보 또한 아까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노탐이라는 배너가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노탐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노탐을 확인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공고시보를 통해서 꼭 알아셔야 되는 필요한 정보가 적용되는 구역은 어딘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국가에서는 그래픽화되어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을 하고자 유비카이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카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있는 노탐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중 가장 밑에 있는 노탐 그래픽 브리핑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화되어 있는데 날짜를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화면처럼 노란색 부분이 바로 노탐이 발효된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예를 한번 볼까요? 사천 에어쇼에 관련돼서 노탐이 발행이 되어 있네요. 또 한번 볼까요? 나로우 발사 때문에 또 노탐이 발효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전문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6일 날 발행되었던 사천 에어쇼에 관련된 건데요. 자, 보면은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만 이해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행 시간이 나와 있고요. 발행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을 보실까요? 발행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노탐인지 수정 노탐인지 취소가 되는 노탐인지요. 그 다음 네 번째 라인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영문으로 I하고 V가 나와 있는데 어떤 트래픽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영문으로 I하고 V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경량 항공기 조종사들은 시계 비행을 해야 되는 VFR 항공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V가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과 스코프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되는 고도입니다. 숫자 세 자리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 세 자리는 그 적용되는 고도의 최저 고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 세 자리가 최상의 고도의 적용점을 나타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가 0000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부터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숫자인 숫자 100은 그 뒤에 0이 두 개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00피트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섹션 영문 B하고 찰리가 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노탐의 발효 시작과 끝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2012년 10월 26일 그리고 국제표준시로 05시 30분부터 바로 뒤따라오는 08시까지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노탐의 정보는 일반적인 노탐 사항을 평문으로 간략하게 작성한 거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하한 고도와 상한 고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좀 코드화되어 있었던 노탐을 확인하라 힘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이 빨간색 쳐져 있는 정보만 보시면 됩니다. 상한 고도와 하한 고도, 그리고 시작 시간과 만료 시간만 보시면 되고요. 구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구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항공정보물, 이 항공정보 간행물과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을 했다가 어떤 사례, 안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예, 정확하게 보고된 것은 없지만 조종사로서 충분히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갔을 시에 조종사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계획하지 않는 항로를 벗어나서 우회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모질란다든가 아니면은 계획하지 않았던 구역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정확한 비행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행정보물, 비행정보 간행물과 항공고시보를 항상 확인해야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관님 고생하셨습니다.